옛날 옛적 지리산자락 작은 고을에 신령한 무당 한 분이 살고 계셨답니다요. 이름하여 월화라 불리는 그녀는 28배 나이에도 시집가지 않은 채 오직 산신님과 선왕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얼굴은 달빛처럼 곱고 몸매는 버들가지 같았으나 귀신과 교감한다 하여 마을 총각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였답니다. 월화는 매일 새벽이면 깊은 산속 선앙당에 올라가 북을 치며 굿을 하였고 마을 사람들의 점을 봐주며 살림을 꾸려나갔답니다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 들어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곤 하였지요. 꿈속에서는 늘 정갈한 관복을 입은 사내가 나타나 자신을 부르는 것이었답니다. 이상하구나. 산신님께서 무슨 계시를 내리시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관찰사가 부임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름하여 이정민이라 하는 분으로 32살의 젊은 나이에 관찰사가 되었다니 여간 똑똑한 분이 아니었답니다요. 정민은 한양에서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선 지 몇 해 만에 이 자리에 오른 수재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임 첫날부터 계속해서 이상한 꿈에 시달리고 있었답니다. 꿈속에서는 늘 하얀 무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춤을 추며 자신을 부르는 것이었지요. 허참 새로운 고을에 와서 무슨 귀한 꿈이 이리도 계속 찾아드는고. 부임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정민은 관아 업무를 마치고 저녁 산책을 나섰답니다요.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그런데 산자락에서 은은한 북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호기심이 생긴 정민은 그 소리를 따라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였답니다. 깊은 밤 산속에서 들려오는 북소리는 신비롭기 그지없었지요. 소나무 사이로 새어나오는 달빛을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작은 선앙당이 나타났답니다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앙당 앞에서 하얀 무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북을 치며 춤을 추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 여인은 자신이 꿈에서 보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월화 역시 북을 치던 중에 문득 시선을 느꼈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정갈한 관복 차림의 수척한 사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답니다요. 바로 꿈에서 보던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찌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북소리가 신기하여 따라왔는데 혹시 방해가 되었다면.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하였답니다요. 마치 전생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이상하도록 낯이 익었지요. 저는 이 고을의 무당 월화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 부임한 관찰사 이정민입니다. 그제서야 서로의 신분을 알게 된 두 사람, 하지만 이미 운명의 실은 엮이기 시작하였답니다요. 그날 이후 정민은 매일 밤 선앙당으로 발걸음을 향하였답니다요. 공적으로는 관찰사와 무당이라는 어울릴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마음만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월화 역시 굿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이가 올까 하여 주변을 두리번거렸답니다. 그러다가 관복자락이 보이면 가슴이 두근거려 북채를 놓칠 지경이었지요. 무당님 혹시 이 고을에 무슨 특별한 전설이라도 있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 이 선앙당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요. 월화는 수줍게 대답하며 정민 옆에 앉았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둘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지요. 오래전 이곳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죽은 여인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밤마다 춤을 추며 사랑하는 이를 부른다고 하지요. 그럼 무당님도 그 여인의 혼이 씌어서 춤을 추시는 것입니까? 정민의 말에 월화는 볼이 달아올랐답니다요. 그럴 리가요. 저는 그저 산신님께 기도를 드릴 뿐이랍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혹시 정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매일 밤 이렇게 그 일을 기다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바스락 소리가 들렸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일어섰지요.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고 바람에 나뭇잎만 흔들렸답니다요. 알고 보니 산토끼가 지나간 것이었지요. 헛소리였군요. 하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답니다. 그런데 웃다 보니 어느새 손이 맞닿아 있었지요. 둘 다 깜짝 놀라 손을 빼었지만 이미 마음의 불씨는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였답니다요. 그렇게 은밀한 만남이 보름쯤 계속되던 어느 날 큰 위기가 찾아왔답니다요. 이 고을의 전이마전인 김포수라는 자가 새 관찰사를 몰아내고 자신이 실권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지요.
김포수는 원래 이 고을에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살아온 악한 자였답니다. 저 새파랗게 젊은 관찰사 놈이 와서 우리 좋은 시절을 망쳐놓는구나. 김포수는 부하 왈패들을 모아놓고 악한 계략을 꾸몄답니다요. 들어라 놈들아. 저 관찰사가 매일 밤 무당령과 정을 통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라. 그러면 한양에서 파직 명령이 내려올 것이다. 더 나아가 김포수는 월화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답니다요. 어느 날 밤 월화가 집에 혼자 있을 때 김포수와 왈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무당년, 내가 관찰사와 간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무슨 말씀을? 월화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요. 비록 간통까지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매일 만나고 있었으니 변명할 도리가 없었지요. 만약 이 일이 한양까지 알려진다면 관찰사 양반은 파직될 것이고 너는 유배를 갈 것이다. 김포수는 비열하게 웃으며 월화를 협박하였답니다. 그러니 내가 관찰사에게 가서 이 고을을 떠나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김포수는 칼을 번뜩이며 위협했지요. 월화는 무서워 떨면서도 생각했답니다. 관찰사님을 지켜드려야 해. 그 다음 날 밤 평소와 달리 선앙당에 월화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요. 걱정이 된 정민은 월화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무당님 계십니까? 그런데 월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왔답니다. 관찰사님, 저희는 이제 만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웬일입니까? 무슨 일이? 월화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말하면 정민이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저는 천한 무당이고 관찰사님은 높은 양반이시니까요. 하지만 정민은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답니다. 월화의 집 주변에 수상한 자들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무당님 혹시 누군가 당신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월화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지요. 관찰사님, 사실 저에게는 말씀드리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라니요? 저는 단순한 무당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조정의 밀명을 받고 지방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일을 해왔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월화의 집안은 비밀리에 조정과 연결된 정보망이었던 것이지요. 무당이라는 신분은 위장이었고 실제로는 각 지방의 탐관 오리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답니다. 김포수와 그 일당들이 이 고을에서 저지른 부정부패에 대한 증거들을 저는 이미 다 모아두었습니다. 월화는 집안에서 두꺼운 문서 다발을 꺼내 보였답니다. 그 안에는 김포수 일당의 모든 죄증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그럼 당신은? 네, 저는 관찰사님을 도와 이 고을의 부패를 뿌리 뽑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치채고 저희 관계를 이용해 관찰사님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안 정민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솟았답니다요. 하지만 동시에 월화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제압해야겠군요. 두 사람은 밤새워 작전을 세웠답니다. 다음 날 정민은 일부러 김포수를 관하로 불러들였지요. 김포수, 내가 이 고을에서 저지른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포수는 아직 자신들의 계획이 발각된 줄 모르고 있었답니다. 과거 3년간 곡식 세금을 빼돌린 일, 백성들의 땅 문서를 위조한 일,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 일. 하나하나 다 기억나는가? 정민이 차근차근 죄목을 나열하자 김포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답니다. 그런 일은 증거가 여기다 있다. 정민은 월화가 준 문서들을 펼쳐 보였지요. 김포수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답니다. 지금 즉시 내 부하들을 불러 모아라. 모두 함께 죗값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김포수는 순순히 굴복하지 않았답니다. 미리 준비해둔 왈패들을 풀어 관할을 습격하려 했지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선앙당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그 소리를 신호로 마을 곳곳에서 장정들이 나타나 왈패들을 에워쌌지요. 알고 보니 월화가 미리 마을의 건실한 사람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해 두었던 것이었답니다. 김포수 일당은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지요. 이런 음모를 꾸미다니. 김포수는 결국 모든 죄를 자백하고 포승줄에 묶였답니다요. 김포수 일당을 처리한 후 정민과 월화는 다시 선앙당에서 만났답니다요. 달빛이 유난히 아름다운 밤이었지요. 월화,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냥 월화라고 불러주세요.
그것이 제 진짜 이름이니까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지요. 처음 이곳에서 당신을 봤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마치 전생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꿈에서 계속 관찰사님을 봤거든요. 정민은 조심스럽게 월화의 손을 잡았답니다. 월화,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신분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다 해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월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요. 저야말로 관찰사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포옹을 하였답니다. 마치 하늘이 내려준 운명인 양, 그렇게 아름다운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조정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관찰사가 무당과 혼인한다면 월화의 걱정에 정민은 미소 지었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의 공로와 우리가 이룬 성과를 보고하면 조정에서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이제 단순한 무당이 아니라 나라에 공을 세운 충신이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 후 정민과 월화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답니다요. 조정에서도 두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히 허락해 주었지요. 혼례식은 마을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성대했답니다. 관찰사와 무당의 결혼이라니 이런 신기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 우리 월화가 관찰사 마님이 되었구나. 그러게 말이야. 무당에서 관찰사 부인이 되다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답니다. 혼례를 올린 후 월화는 더 이상 무당 일을 하지 않았답니다. 대신 정민을 도와 고을 살림을 돌보는 현명한 부인이 되었지요. 그런데 웃긴 일은 밤마다 여전히 선앙당에 올라간다는 것이었답니다. 여보, 오늘도 또 선앙당에 가시는 겁니까? 응, 산신님께 인사드리고 와야지.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안 돼요. 신혼부부가 함께 가면 산신님께서 질투하신다고요. 하지만 정민은 결국 따라갔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다시 한번 포옹을 나누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낮에는 관찰사와 마님, 밤에는 무당과 신도로구나. 하하, 저렇게 사랑하는 부부가 또 어디 있겠어?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요. 정민은 청렴한 관찰사로 이름을 날렸고 월화는 현명한 부인으로서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선앙당에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전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는 연인들이 그곳에서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지요. 참으로 신기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까? 무당과 관찰사, 하늘과 땅만큼 다른 신분이었지만 진실한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무당을 아내 삼은 관찰사의 이야기는 끝이 난답니다요. 여러분도 진실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꿈에서 이상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운명의 계시일지도 모르지요.